네, 안녕하세요. 11pm의 라떼입니다. 지난번 라떼셋 사이비 종교에 관하여는 너무 무거운 주제다 보니 시청자분들께서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더 가벼운 주제로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크림씨와의 논의 끝에 선정된 이번 주제는 연애 중 반복되는 싸움에 지칠 때 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싸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론적인 측면보다는 왜 잦은 갈등에도 한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명분론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려던 이야기는 제가 원래 올렸던 연애 관점에도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만약에 이제 대략적인 개요를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림씨 같은 경우는 저보다는 갈등을 다루게 되는 측면들이 더 많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갈등에 지칠 때 어떻게 주로 이제 해결을 하셨나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라떼씨가 앞서 주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며 반복되는 싸움에 힘들어하곤 합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몇몇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면 그냥 헤어져, 뭐하러 사겨 등등의 이별을 권유받기도 합니다. 저 또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수없이 많은 이별의 말을 뱉곤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숱하게 들어온 다시는 안 그럴게 란 말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말이죠. 오죽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위궤양이란 병까지 얻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만약 지금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반복되는 싸움이 없을 거란 보장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와 제가 정신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임으로 치자면 일종의 퀘스트 같은 거죠. 같은 문제로서의 싸움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저와 남자친구가 그 싸움을 올바른 방법으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우리 둘에게 싸움을 붙여 그걸 제대로 해결하라고 무언의 뜻을 숨겨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모든 것을 극복한 상태는 아닙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와 한바탕 꽤 싸웠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와 끊임없는 갈등에 부딪힌다고 해서 단지 힘이 든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인과의 반복되는 싸움에 지쳐있다고 한다면 저는 뻔한 말이겠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복되는 싸움을 대하는 관점만 달리한다면 힘이 들어도 분명 그 속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누군가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배려와 희생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연애는 어렵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우리가 꿈꾸던 로맨스, 그런 건 일종의 유니콘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완벽한 연애를 꿈꾸는 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사례가 있어 왔잖아요. 격하게 싸우신 적도 있고,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것 자체에서 오는 진실성이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연애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관점은 상대방을 통해서 무언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만남이죠. 아까 크림씨가 말씀하셨듯이 미디어를 통해서 형성된 로맨스라는 감정의 경험을 원하거나, 또는 스킨십에서 오는 그 쾌락을 원하거나, 그런 정서적인 유대를 제외하고 그냥 키스 자체에서 오는 그 쾌락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면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다고 믿는 감정들을 충족시켜 줄 거라고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만남의 관점을 지니신 분들은 보통 상대방의 무언가를 받겠거니 하고 기대의 기준치를 가지고 연애를 시작을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의 기준을 채워주지 못하면 막 싸우는 거죠. 그 부분을 채워주는
다른 상대를 만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집착하게 되는 그 상대에 대해서 그런 순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갈등에 계속 부딪혔을 때 쉽게 헤어짐을 말하거나 아니면 쉽게 그 사람의 집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무언가를 그 사람만이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 아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치를 채울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외로움을 채울 수단이 너 말고 없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런 분들한테는 아쉽지만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왜 없죠? 감정을 채워주고 로맨스적인 환상을 채우고 쾌락을 주고 이런 관점이 과연 만남의 바람직한 관점인지를 자기가 충분히 경험할 때까지는 계속 이러한 만남을 그냥 유지해보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사랑이냐 저한테 이렇게 막 비판하실 수도 있고 사랑 다 좋자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이 과연 지속할 수 있는 사랑인지 스스로 숙고해 보실 때까지는 계속 그냥 그런 만남을 유지해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관점은 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로 서로를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유효하겠죠. 이런 분들이라면 그 파트너가 여러분의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조율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서로 간의 만남이라는 거는 서로 간 지향하고 있는 만남의 어떤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점에 대해서 평소에 만나서 생각을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둘 사이의 만남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만남과 갈등을 통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서로 간의 발을 만남이라는 걸 묶어놓고 또 공동의 목표를 지향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힘들죠. 그래서 아까 크림 씨가 말씀하셨듯이 연애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20살 이상의 생을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저희 나이 때쯤이면. 그러면 그 뿌리 잡힌 어떤 관점을 두 사람이 합의된 관점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인데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로가 그걸 맞춰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자신의 힘듦을 고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한도 내에서 인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삶이 너무 피폐해진다고 느낀다면 우울증 같은 거. 우울증까지 앓고 뭐 완전 그 사람 때문에 막 무너져 내린다. 그 정도면 솔직히 저는 그때는 이제 유예 기간을 두는 거죠. 그 사람에게 너무 자기가 힘들다라는 심각성을 인지를 시켜주고 그 사람이 최소한 감당해줬으면 하는 부분까지는 변화를 위해서 그 사람이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전혀 의지가 없는 건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정말로 노력할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진짜 진지하게 헤어짐을 고려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라떼셋 연애 중 반복되는 싸움에 지칠 때라는 주제에서는 왜 잦은 갈등에도 한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명분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림씨와 제가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결국 이제 연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맥을 같이 하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없듯이 이 라디오를 듣는 분들도 저희 의견과 저희의 또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막말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런 연애 관점에 관련해서 다른 주제나 또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 유튜브 하단에 남겨져 있는 11pm의 메일이라던가 또는 제 번호, 오픈카톡 등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11pm 사연라디오 라떼셋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11pm 사연라디오 라떼셋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